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하죠. 하지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네, 식품 속의 나트륨 적절하게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희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나트륨 섭취 줄여야 된다는 말 참 많이 듣는데 먼저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지 좀 짚어주시죠. 나트륨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무기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보면 우리 흔히 아는 영양소들이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주요 영양소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무기질들이에요. 이런 무기질이 칼슘, 그다음 칼륨이라고 하는 포타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무기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나트륨은 특히 농도를 주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혈액 내에 삼투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 60 내지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농도를 다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 몸에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해야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이나 찌개를 주로 먹기 때문에 평소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중독되기도 합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예.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금이죠. 소금에 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염분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식욕이 없다든가 라고 할 땐 자극성 있는 것들을 찾게 돼요. 그렇죠. 이런 자극성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극을 더 요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짜게 먹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우리가 중독 생각하는 거는 가끔 짐승들 중에 집짐승들로 만들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짐승들을 훈련시키는데 비둘기, 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킬 때 먹이에다가 나트륨을 많이 두면은 거기에 맛이 들게 되면은 다른 음식들이 맛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집짐승 훈련시킬 때 이렇게 나트륨을 이용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중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찾게 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납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것을 찾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식욕이 없어진다든가 라고 할 때 쉽게 찾게 되기 때문에 점점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점점 짜게 먹게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나트륨 섭취가 좀 줄여라 해서 너무 줄여서 너무 적어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아닙니다. 물론 나트륨 섭취가 아주 없으면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우리 혈액 내에 있는 가장 많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혈액의 균형 조성도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대부분 나트륨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따로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전혀 없죠.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아주 설사를 많이 한다든가 구토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나트륨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 있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나트륨을 보충해 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있게 되는 경우는 이를테면 운동선수들, 특히 마라톤 선수들처럼 땀을 많이 흘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야 하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땀에 나트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빠져나가죠. 조금 빠져나가서 마라톤 선수들처럼 2시간 이상 땀을 계속 흘려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라톤을 뛰고 나면 나트륨이 낮아지는 저나트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축구 선수들도 또는 행군하는 사람들이 전혀 물을 안 마시고 또는 물만 마시는 채로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할 때 물만 마실 뿐 아니라 조금씩 염분을 함께 씁니다. 네, 그렇죠. 또는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온 음료라는 것들을 먹게 되죠. 네. 이런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는 데는 전혀 문제들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경우만 관심 가지면 되고 이를테면은 어린아이가 계속 토한다든가 예. 계속 설사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수분을 많이 보충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경구 수분 보충제 여기에는 나트륨을 꼭 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물며 식빵에도 아까 염분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자, 음식을 짜게 먹으면 이런 질환이 잘 걸릴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 많은 것들은 우리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이죠. 예. 아무래도 음식을 짜게 먹으면 짠 나트륨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아무래도 삼투압을 올리게 되거든요. 삼투압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액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혈액량이 심장에도 무리를 주고 고혈압을 만들게 되고 또 이런 나트륨이 혈관을 조금 자극해서 조금 수축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오게 되고 뭐 일단 고혈압 오게 되면 대부분의 성인병 질환들이 함께 동반된다고 생각하고 또 고혈압과 가장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 뭐 콩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질환 그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눈에도 그렇고요. 뭐 골다공증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나트륨 때문에 병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고혈압 같은 성인성 질환, 뭐 신장, 콩팥,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서 가장 쉽게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염도가 높은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음식이 이미 짠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짜다고 하면서 소금을 더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짠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식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우리 염두에 둘 것 중에 하나는 나트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말하는 반론은 아까 말한 고혈압이 정말 나트륨 때문이냐? 근데 실제로 고혈압 중에 일부는 나트륨과 상관없는 고혈압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 같이 예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들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나트륨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얘기들은 어쨌든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걸로요. 한식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뭐 우리 다양하게 한식 있잖아요. 근데 예. 굉장히 나트륨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일부 분들은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식이 갖는 장점이 나트륨이 갖는 단점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우리 한식에 나트륨을 낮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짜게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너무 잘 알다시피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쓴다. 이런 것들 아주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소금 쓰는 것 적당히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밖에서 하루 끼니를 거의 해결하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짠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껴서 소금을 많이 써요. 제가 좀 중독인가 봐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덜 짜게 먹는 습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